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릴 사례들은 각방을 사용한 경우에 오랜 기간 지속됐었을 경우에 과연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에 관한 사례들입니다. 지금 이 프로를 이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남편 또는 아내와 각방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각방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는 무조건 이혼이 된다, 이혼 사유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혼인을 하기 전에는 이제 이혼 사건들을 보면서 왜 부부가 각방을 쓰지? 라고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인 이후에 출산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각방을 쓸 수도 있겠구나. 별 문제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성격 차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죠. 이제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도 사실 굉장히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10년 동안 각방을 쓴 사례입니다. 근데 10년이라 함은 혼인 기간 이제 한 20년 중에 이제 10년은 그냥 잘 같은 침대,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고 나머지 10년 이제 쭉 이혼 소송하기 전까지는 계속 각방 생활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제 이 부부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투거나 한쪽이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외박을 하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연애 결혼해서 그냥 알콩달콩 잘 지내는 부부였는데 이제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쪽이 전업주부고 한쪽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 물론 이제 부부간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독방 육아를 하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일을 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경제적 활동하는 사람은 또 회사에서의 그 스트레스가 또 너무 크고 그럼 이제 서로의 그 스트레스를 잘 이해를 해주면 다행인데 이제 결국에는 육아를 하고 돈을 벌고 또 가사를 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실 없죠. 일단 본인 자신이 너무 힘든 겁니다. 특히 남편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어쨌든 상사가 하는 얘기 다 듣고 다 참아야 되잖아요. 다 참고 또 중간에 안 잘리려면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편 나름대로도 많이 힘드셨을 거고요. 또 아내는 이 집에 이제 아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위에 보면 이제 아이 3명은 1명 키우는 노력의 3배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쌍둥이를 키울 때도 2배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크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집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이제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외벌이다 보니 돌봄 선생님이라든지 가사 도움이라든지 이러한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이나 아니면 시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좀 나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분이 혼자 이제 가사하고 또 3명의 아이를 이제 양육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지내오다가 이제 너무 사소한 이러한 갈등이 계속 지속되던 중에 이제 하루는 이 아내분 입장에서 이제 아이 이제 막내가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파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뭐 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이 급하고 아이가 너무 아프고 빨리 남편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화가 치밀죠. 아내는 남편한테 이제 빨리 집에 좀 들어와라. 아니 그 회식은 안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회사 업무에 관련해서 시시콜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갈등이 심화되면서 좀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의 서운함을 어느 정도는 또 알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막 뭐라고 막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가 아니 뭐 당신이 계속 회식을 가고 또 뭐 주말에 육아를 도와주기 힘들면 그 나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도 당신의 밥을 차려주기가 힘들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제 뭐 중고등학생이 되고 해서 아이들의 뭐 입시라든지 그런 교육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는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남편을 케어하기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됐고 이제 감정의 골이 좀 더 깊어졌겠죠. 사실 아이들 좀 컸으니까 이제 좀 남편한테 집중해도 되는데 이미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걸로 시달려 왔고 남편은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아내는 더더욱 자녀들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도 남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제는 연애할 때 진짜 수년 전에 과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나 오늘 밥 안 먹고 집에 가니까 좀 밥 좀 해놔줘 라고 하면 퇴근하기 전에 밥 좀 먹고 와. 나 지금 당신 밥을 해줄 시간이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남편 주말에 이거 좀 해줘 라고 하면 댁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가장으로서 뭔가 좀 그래도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뭔가 좀 존중도 받고 대우도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말에 이제 쉬면서 아내야 이거 좀 해줘라고 했는데 댁은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직접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그 상황이 안 돼봐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떤지 제가 예상을 감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가장으로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도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문제는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부부 간의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되고 부부 간의 싸움도 아이들 없는 데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큰 틀에서 정말 맞는 말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부 간에 다투는 걸 들으면 아이들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엄마 아빠의 말투를 아이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럼 서로 이제 다툴 때에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쪽에서 예를 들면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거나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면 그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똑같이 엄마나 아빠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돼서도 본인의 배우자를 똑같이 무시하게 됩니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빠든 엄마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 구성원은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가족 구성원 내의 결속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먹해지는 거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와 좀 더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엄마가 여자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경우는 아빠와의 유대관계 이제 더 가까운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과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더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본사는 이제 엄마가 전업주부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뭐 육아는 전부 다 이제 전적으로 엄마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인데 아빠가 집에 있고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한테 뭐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이리나 저래 나냐 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그런 존재네. 그리고 엄마가 왜 아빠를 저렇게 대우하지? 그러면 엄마 아빠 별로 관계가 안 좋고 나도 아빠한테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의 위상이 떨어지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더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죠. 더 밖으로 나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돼서 이제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본 건도 그러한 사안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아내가 아이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 귀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당신 왔어. 내가 얼른 밥 차려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어때? 우리 먼저 밥 먹고 있는데 왕따 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발언에 이제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 사실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집안일에 좀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이제 양육이나 뭐 가사일에 소홀히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서운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아내의 귀책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계속 남편을 면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본인을 한편으로 계속 만들고 남편을 이제 소외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더 강화시킵니다. 이제 사실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얻는 게 뭔가 좀 의문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어떤 뭐 희열 아니면 보상 심리?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반대로 공격을 하겠다. 그로 인한 어떤 보상 심리?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이들이랑 편 나누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폭행을 하고 폭언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아이들과 남편, 아빠의 관계도 사실은 이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이제 행동이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각방을 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이제 샤워를 하고 물이 다 튄 거죠. 다 튀어 있는 상태로 이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습한 상태로 이제 화장실이 유지가 됐고 하필 이제 그 화장실에 그러니까 자녀가 제 막내가 그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이제 미끄러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습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뛰어 들어갔겠죠. 미끄러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크게 다쳤고 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남편이 들어오는데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왕따 당하니까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제 얼마만큼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지가 사실 상상이 되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부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린 조치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랑 각방을 쓰겠다. 그리고 이 화장실이 2개 있으니까 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당신이 쓰고 여기 있는 화장실은 내가 아이들과 쓰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방도 그 입구에 있는 그 방을 써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 당신 이제 전용으로 거기 써라. 나는 아이들과 우리 안방과 이제 거실에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방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이러한 사소한 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방을 쓰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방을 쓰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방이 편했겠죠. 왜냐하면 남편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또 들어오면 씻고 자고 그냥 거기 동선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방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이제 뭐 남편의 옷까지도 전부 다 이제 그 문 쪽에 현관 쪽에 있는 방에 다 이제 옮겨놓고 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도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안방에 이제 아이들 짐을 거기 넣어두고 아이들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나서 남편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아내는 아이들 케어해서 아이들 입히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도 아이들 뭐 학원 라이드 하고 뭐 픽업하고 데리고 와서 저녁 해주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때 또 들어와서 남편 거기서 씻고 또 방에 들어 자고 이제 대화를 거의 하는 일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대화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다시 대화를 뭔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제 이전에 뭐 혼인 초기라든지 아니면 더 거슬러 가서 연애 때 내가 걸었던 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안 하실 겁니다. 거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인 생활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하면서 이전에 좋았던 기억 그리고 서로 애정이 있었던 그 시기에 내가 상대방한테 대우했던 감정과 행동 그걸 계속 떠올리고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부가 뭐 출산도 하고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면 나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배우자한테도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애정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걸 이제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잊어버립니다. 안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 두 부부는 막 60대, 70대도 아니었는데 대화 자체를 이제 서로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부딪히는 동선도 없게 이제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아이들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카톡으로 같은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카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안방에 있고 남편은 이제 문간방에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게 어색하니 카톡으로 뭐 이건 이렇게 해. 나는 내일 어떻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줘. 뭐 그런 소통도 전부 다 카톡으로 합니다. 각자의 방에서. 그냥 매일 집에 들어와도 만나서 뭔가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카톡으로 필요한 대화는 카톡으로 하시는 거죠. 각방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10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시댁과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겠죠. 제가 볼 때 이 아내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시부모님 댁에는 안 가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절 등에 전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만 남편이랑 같이 보내고 본인은 가시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제 각방 시작과 함께 각방 생활과 함께 이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제사에도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명절 때도 그렇지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며느리가 제사에 오지 않으면 사실 그걸 이렇게 좋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도 지속되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며느리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럼 그걸 듣는 남편은 또 이제 감정이 이입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라서 사실 뭐 남편이랑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명절이나 적어도 이제 제사나 이런 행사 때는 이제 참석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안 하신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분은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식사는 당연히 차려주지 않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화도 이제 카톡으로 하시고 세탁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세탁을 남편 거는 안 합니다. 본인 거랑 아이 것만 해요. 남편 거는 남편이 알아서 해라. 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뭐 아예 세탁 자체를 뭐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 전업주부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업이죠, 업.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 등의 가사 일은 본인의 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탁물을 분리해서 남편 거는 그냥 세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남편이었으면 진짜 너무 모멸감이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이 삶을 살까? 내가 왜 이 가정으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요. 이분도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보면 남편은 그냥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노력한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좀 소홀한 거. 그게 다인데, 물론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좀 애정어린 말 한번 해주고, 우리 아내 너무 고생하네. 좀 이렇게 좀 싹싹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좀 이제 못 하신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이 아내분이 진짜 너무 큰 겁니다. 뭐 아침은 당연하고 뭐 저녁도 안 해주고 거기다가 이간질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 뭐 당신은 뭐 발이 있냐 손이 있냐 거기다가 세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탁을 이제 해야 되니까 남편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세탁할 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만 이제 남겨두는 거죠. 본인이 와서 세탁기 돌리고 널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아내한테 이게 애정어린 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면 혼자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밥을 차린 것도 본인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거지도 본인이 다 합니다. 이제 남편이 본인이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기 싫으니까 계속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당연히 늦게 들어오고 그럼 씻고 바로 잘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랑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아내가 뭔가 세뇌를 시켰는지 아이들이 아빠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계속 무시를 하는데 아이들 또한 이제 당연히 아빠를 이상한 존재로 보겠죠. 뭐 아이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본인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댁에서 보내주는 반찬들 왜냐면 이제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 아들이 뭔가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계속 이제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건 다 이제 안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적어도 반찬통에 좀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뭐 직접 차려주기가 그러면 그냥 정리만 해도 또 남편이 알아서 이제 챙겨 먹을 텐데 그거 전부 이제 버리고 그러니까 해주지는 않고 버리고 아이들 반찬만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게 있지만 남편 건 안 합니다. 반찬 이제 아이들 것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부부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나도 그걸 좀 확인하고 또 체크받고 노력을 해야 될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신 또한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까지도 당신의 중간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사실은 너무 힘들다. 그래도 집에 오면 따뜻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당신도 한번 같이 상담을 받아서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부부 상담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부부 상담 보통 이제 뭐 한 8회에서 12회 정도 하거든요. 뭐 부부 상담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좀 해결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참다가 못해서 이혼 소송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 사례에 비춰보면 아내가 이혼에 동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니까 이제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또 부부 상담 기회를 주거든요. 정식으로 이제 부부 상담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소송에 이르기 전에는 그 아내 입장에서도 뭐 남편이 소송 안 했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진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랑 상담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은 독방 육아를 하고
홀로 가사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 서운했고 너무 힘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그냥 조금 말 한마디라도 좀 얘기를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행동이 똑같았다. 집에 오는 시간도 항상 늦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라도 나한테 연락 한번 할 수 있는데 전혀 없고 퇴근할 때만 연락을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운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니까 점점 본인의 행동도 과해진 거죠.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본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인을 하고 또 반성을 하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부부 상담 절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성년이 된 아이들도 있었지만 막내는 아직 미성년 자녀였어요. 그리고 성년이 된 이제 첫째, 둘째도 아직 엄마 아빠가 다시 화합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고 사실 두 사람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부부의 모습은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데 이걸 어느 선에서 멈추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나아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의 좀 이제 포인트는 남편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내도 이제 본인의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노력을 하면 본인도 이제 그런 남편이 모멸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나 발언은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각방 생활을 10년이나 했는데 왜 이혼이 안 될까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각방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집에서 계속 동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별거와 각방을 쓰는 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방은 어쨌든 같이 한 공간에서 동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함께 하는 거죠. 그냥 이제 방만 따로 쓴다는 거지. 네, 그래서 각방을 쓰는 걸로 인해서 물론 각방을 쓴다는 거는 혼인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혼인 관계의 갈등이 좀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각방을 10년이나 굉장히 장기 동안 각방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제 특별히 귀책이 없고 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가 있냐, 미성년자 자녀가 있냐, 자녀들의 의사는 어떠냐, 뭐 혼인 기간은 어떠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보험권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요소들을 참작하더라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고 당사자 특히 이제 피고 아내도 반성을 하고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라는 입장으로 이혼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뭐 그 이후에 계속 잘 살고 계시는지는 뭐 저도 뭐 확인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이 좀 남편을 좀 더 존중하고 이전에 혼인을 했었을 때의 그때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혼인 생활을 잘 더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다 성년이 되고 결혼도 하면 결국에 남는 거는 본인의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당장 좀 힘들고 뭐 보기도 싫고 옆에 있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시기 또한 지나갈 것이고 또 혼인 생활은 어쨌든 유지를 하는 것이 그럼 무조건 나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과거의 감정을 좀 꺼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건물에 이제 2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한 사람은 1층에서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이 2층에서 생활을 한 사례입니다. 좀 이러한 사례는 뭐 이혼이 될까? 근데 이것도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별거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혼 청구를 했고 특별한 사정은 없어서 그냥 이혼이 기각됐습니다. 이제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 기간은 한 15년 정도 됐고요.
이제 그 시댁 쪽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시댁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남편 쪽은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데 여자 쪽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시댁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그런 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남편한테 좀 더 떠받들어주고 남편한테 맞춰주고 좀 여성스럽고 좀 더 이제 순종적인 그런 며느리를 원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 아내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분방하고 좀 적극적이고 본인의 의사를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중요한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혼인을 할 때 시어머니가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뭐 남편이 좋다고 하고 또 이제 결정적인 거는 같이 동거를 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을 안 했으면 혼인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동거를 하다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잘 생활을 하면 되는데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그 남편의 모친 명의다 보니까 1층에는 이제 남편이랑 아내가 같이 생활을 했지만 2층에서는 좀 모친이 이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만 계셨던 홀 어머니셨던 거죠. 그래서 2층에는 이제 어머님이 계시고 1층에는 남편과 아내 이렇게 이제 혼인 생활을 신혼 생활을 시작한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같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4, 5층이다 그러면 뭐 1층에는 뭐 영업을 하고 뭐 음식점이든 뭐 카페든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몇 층에는 이제 부부가 살고 그 뭐 몇 층에는 뭐 시부모님이 살고 아니면 또 다른 친척이 살고 그런 식으로 한 건물에 이제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처가 부모님이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랬던 거죠. 너무 불편했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언제 내려오실지 모르잖아요. 시어머니가 언제 자고 있는데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밥도 남편이랑만 먹고 싶은데 시어머니 위에 계신데 뭐 혼자 두고 둘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밥도 같이 먹고 아침도 차리고 저녁도 차리고 항상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이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자체만으로 이제 이 아내는 계속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우리 언제 분가를 할 수 있냐라고 계속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돈을 좀 더 벌어서 어머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이제 분가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이제 아직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 본인도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이제 아내는 더 답답하죠. 불편하고 이게 뭐 신혼생활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층에 시어머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편하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딱 이제 그런 상태셨던 거죠. 이제 남편은 그 당시에 휴대폰 판매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인데 그게 이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소득이 높은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왜냐면 남편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가 내 덕분에 지금 나 덕분에 이 정도의 지금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 마음대로 하고 나 아니었으면 너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했으면 이 정도 집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겠냐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며느리가 아침상도 차려야 되고 저녁도 차려야 되고 이제 점심도 이제 점심까지도 같이 먹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여행을 가도 항상 같이 가야 됐던 거죠. 왜냐면 시어머니, 홀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여행을. 그러니까 여행을 둘이 가고 싶은데, 아이랑 이제 3명에서 가고 싶은데, 이제 안 되는 거죠. 항상 이제 할머니랑, 항상 시어머니랑 같이. 그 비용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다 부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제 10년 정도 아이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좀 지쳤습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분가를 못한 거죠. 10년 동안 2층에는 시어머니가 살고 1층에서 아이와 세 가족이 이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위에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1층에서 주로 생활을 했겠죠. 이 갑갑한 10년의 생활을 계속 하다가 본인 그래도 이제 아내는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분가하기만을 기다리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과 그 불만이 이제 점점 이제 10년의 기간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이제 10살쯤 됐으니까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본인이 뭐 하루 종일 아이를 케어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 돼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너무 집에 있는 거 갑갑하다. 왜 시어머니도 있고 한데 나도 이제 아이도 많이 컸으니까 좀 자유의 시간을 갖고 싶다. 아이 이제 학원 보내고 학원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도 보내고 뭐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시간 동안에 내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일을 뭘 하든지는 당신이 상관하지 마라. 내가 뭐 공부도 할 것이고 내 운동도 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테니까 아이 케어는 내가 잘하지 않겠냐. 아이 케어는 내가 뭐 지장이 있도록 하지 않겠으니 나한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라고 하지 마라. 시어머니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건 나 너무 숨막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좀 집에 있으면서 시어머니도 좀 보살펴주고 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내가 반항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너가 나가서 뭘 하냐. 아이를 빌미로 아이를 핑계대면서 아이를 케어해야지.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이제 다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전에는 그렇게 막 언쟁이 높아지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서로의 그런 남편도 나름대로 본인이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내가 그걸 계속 이제 공격하니까 본인도 방어적이 되다 보니까 언쟁이 이제 시작되고 아내도 아내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나오다 보니까 좀 폭언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은 큰 소리 못 치죠. 왜냐면 분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못 해주고 있으니까 남편이 계속 받아주고 아내는 계속 폭언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남편은 좀 과묵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막 해대니까 듣고 있다가 이제 가끔 이제 남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참으셨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주먹으로 이제 아내를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셨어야 되는데 이제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한 번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두 사람의 이 갈등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있죠. 부부간에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럼 당신은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해요. 난 더 이상 당신과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남편은 밖으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위층으로 갑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2층으로 가죠. 시어머니랑 남편은 2층에서 살고 아내랑 아이는 1층에서 있고 아이는 아빠랑 할머니가 2층에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1층, 2층 이렇게 나눠서 생활을 하는 게 저도 해보질 않아서 그게 어떨지 뭐 명확하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같은 집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는 공간도 당연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제가 며느리면 남편이 시어머니랑 같은 층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도 좀 견디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이렇게 이혼 소송을 했을 것 같은데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뭔가를 더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답답한데 아내는 그걸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계속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도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 그 아내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했냐? 이제 아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업주부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또는 뭐 자녀가 성년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케어를 계속 해줘야 되거나 아직도 결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현실을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이들을 다 결혼까지 했다 하더라도 선뜻 이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막말하고 남편한테 막 무시하고 했는데 막상 이혼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내도 내가 너무 했나,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나, 남편이 뭐 나한테 뭐라고 하고 특별히 기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좀 이해를 해주지 못했나 라고 좀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그런 의사를 이제 소송에서 표시를 합니다. 이제 소송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혼 기각을 한쪽에서 구하면 부부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고, 시어머니, 나의 어머니와 며느리, 나의 아내 그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 1층, 2층이 별도로 살면서 하는 이 생활 자체가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냐. 근데 아내는 여전히 1층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2층에서 모친이랑 살라고 하니까 자기 너무 싫다. 이걸 이혼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사는 거는 본인한테 너무 고통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무시하고 냉대하는 발언들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는 1호부터 6호까지 총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호 부당한 대우로 주장을 하고, 욕설이나 뭐 나를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3호라고 주장하고, 또 6호 기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2가지 사유를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이제 재판부에서는 3호도 아니고 이제 6호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이제 피고 즉 아내가 반성하고 있고 아직 아이도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기회를 주자. 특별한 뭐 서로 갈등 없지 않냐. 그리고 남편도 이제 분가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좀 더 지나면 분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얼마든지 회복을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본 사례도 이혼이 기각됐습니다. 이제 이 2가지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제 같은 집에 뭐 각방을 쓰고 뭐 층을 나누고 그러니까 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동거를 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제 이혼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사안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2가지 사례에서 피고 입장에서 뭔가 귀책이 더 중한 게 있거나, 그러니까 폭언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심하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피고 쪽인 상대방 쪽에서 폭행이 있거나 아니면 외도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혼이 아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더라면 각방을 쓰고 그다음에 뭐 층이 분리돼서 살면서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혼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사례들은 그 정도에는 이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혼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이혼이 안 됐으니까 두 분이 계속 잘 사셔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하시고 지금 배우자와 사소한 다툼들 모든 부부한테 다 있고 뭐 성격 차이, 생활 습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 남편 너무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같이 못 잔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 네. 뭐
뭐 냄새가 나서 같이 못 잔다. 이런 부분 많거든요. 몸부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랑 같이 자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유만으로 이제 이런 사유로 각방을 쓴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각방을 쓰거나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의 애정마저 식고 대화도 단절되고 이로 인해서 부부가 이제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 노력을 하셔서 부부 사이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크게 되기 전에 이제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건네고 이전처럼 좀 이전의 분위기가 뭐 다시 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대화의 시간도 자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부부로서 그러니까 자녀를 별개로 부부 간의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